안녕하세요. 그림쟁이 진입니다. 제 귀여운 스티커. 네, 그림쟁이 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펜 드로잉을 했던 영덕에 있는 그 바닷가 마을에 오래된 농가를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수채화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수채 물감을 이용해서 가벼운 라인 앤 워시 기법을 활용해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물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마이메리 블루라는 이제 물감을 사용하고 13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또 채색을 해보고 주로 사용하는 붓은 그냥 저는 물붓입니다. 크레타케 물붓을 사용하고요. 어떤 면이 좀 크면은 하늘이라든지 넓은 면을 사용할 때는 에스코다 10호 붓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에스코다를 사용할 정도의 넓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굳이 사용하자면 뒤쪽에 있는 숲 정도가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그냥 오늘 물붓으로 워터 브러쉬로 충분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라인 앤 워시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이쪽에 제 왼쪽에 위치를 하고 휴지도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런 휴지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편안하게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각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복이 되지 않게끔 뭐 어떤 면을 칠하면 그 면에 물감이 좀 마르는 시간 동안 다른 면을 간다든지 서로 지그재그 상하 좌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표현을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펜 드로잉 시작할 때 시작했던 이 전봇대 부분부터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초색하는 과정도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전봇대는 밝은 색이긴 한데 뭐 블루 계열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그레이 쪽으로 표현을 하고 아주 그냥 보일 듯 말 듯 채색이 되죠. 이게 그 어떤 그 수업할 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색깔을 아예 알려주시면 안 되느냐, 이 여기는 뭐 프루시안 블루를 사용해라, 안 그러면 뭐 그린 어떤 그린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내 그림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그냥 저는 블루 계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린 계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일단 채색을 했으니까 뭐 이쪽을 해도 되겠지만 같은 계열의 이제 약간 블랙 계열의 이제 앞쪽에 있는 고무통, 검정색 고무통이에요. 이거를 제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칭이 들어가 있어서 해칭으로 명암이 표현되어 있어서 가볍게 채색해 주셔도 자연스럽게 이제 명암이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칭을 좀 잘 사용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같은 이제 블랙 계열로 채색을 하고 밝은 부분을 아예 제가 안 건드리는 걸로 좀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같은 계열로 여기 또 이제 블랙의 검은색의 또 고무통이 하나가 숨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또 지붕을 제가 또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이 약간 오렌지색 느낌이 나요. 오렌지색이 좀 바란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오렌지색을 쓰고 근데 이게 너무 밝은 오렌지 같아서 여기에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약간 옐로빛이 나도록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붕이 어쨌든 넓은 면이니까 그래서 브라운을 조금 섞어서 이 정도의 하면 전체를 한번 다 칠해 주겠습니다. 이런 컬러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좀 더 레드빛이 더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좀 회색빛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바르긴 하지만 농도 조절을 해서 조금씩 밝고 어둠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조금 밝은 느낌이 있으니까 오렌지를 조금 더 써서 이런 식의 이제 좀 중간중간에 한번 찍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해칭에 따라서
얼룩덜룩한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칭이 들어가 있어서 뭐 굳이 색을 많이 안 칠하셔도 충분히 그 느낌이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지붕에 집에 이제 기둥면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컬러인데 다크 브라운을 조금 써서 약간 적색기가 나는 느낌의 기둥면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처마 밑에 여기 구분되는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물감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채색을 하고 이쪽 이 문도 브라운 톤이고 뒤쪽에 있는 것도 브라운 톤이고 한번 같은 톤을 만들어서 잘 살펴가면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 기침을 좀 하는데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조금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침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벌써 이렇게 집의 주요한 부분들은 채색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붕도 다시 한번 제가 좀 진한 부분을 다시 잡아 주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쪽도 안쪽도 지금 나무 부분이 있어요. 문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무 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브라운 톤으로 채색해 주시면 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적색을 만들었으니 레드랑 브라운을 다시 만들어서 빨간색 고무통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간색은 아니죠. 조금 어두운 느낌의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크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부분은 톡톡 찍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벌써 거의 뭐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담벼락을 제가 칠해볼 건데 여기도 이제 회색 빛의 담벼락이니까 블랙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이제 물이 빠지면서 붓에서 물이 빠지면서 좀 더 밝아지는 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칠한 부분 생기고 안 칠한 부분 생기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밝고 어둡고 얼룩진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지금 블랙 계열의 이제 그레이 계열의 채색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닥도 같은 블랙 계열의 그레이 계열로 한번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을 짜면서 물붓이니까 물을 짜면서 붓에 묻어 있는 이제 컬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짜면서 그래서 이게 종이가 물을 잘 이겨주는 종이냐 안 종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 270g의 수채화 가능한 세목지이기 때문에 물을 내가 생각한 것만큼 편하게 사용하셔도 전혀 이렇게 채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거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도 밝은 부분인데 거의 같은 톤이긴 하지만 이쪽은 조금 더 밝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레드빛이 도는 느낌으로 칠을 해주시면 뭐 칠 한 듯한 안 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중에 마르면 포인트만 한번 좀 진하게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채색은 또 금방금방 진행이 되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칭으로 명암을 잡아놨기 때문에 톤을 한 번씩만 발라줘도 밝고 어두운 면이 잘 나와요. 특히 이쪽 지금 대나무밭 이 부분을 제가 그린으로 칠할 건데 오늘 그냥 특별히 저 에스코다 10호붓을 가지고 제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물통에다 이렇게 물을 담아 가지고 그린을 대나무밭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은 면이니까
이렇게 물을 먼저 조금 묻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먼저 묻혀서 여기까지만 제가 채색을 할게요. 그리고 밝은 그린을 만들어서 밝은 부분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칠을 해주시고, 자, 물을 많이 썼죠 역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까지 밝은 그린을 한번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마를 시간까지. 뭐 그렇다고 제가 입시 미술할 때 이렇게 구성 시험을 보고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진한 그린을 사용해야 될 부분과 뭐 밝은 부분을 썼으니까 이렇게 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린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채색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부분은 끝날 것 같고요. 또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 집의 안쪽 면을 제가 채색을 해볼 텐데, 흰색 벽이에요. 다 흰색 벽인데, 그렇다고 흰색을 물론 그냥 두셔도 되지만 그 안에 벽면 안에 이렇게 바닥에 하늘색이라든지 문에 약간의 그린 에메랄드 그린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주고 채색을 한 다음에 또 벽면을 그냥 흰색이긴 하지만, 그러면 채색을 안 하실 거라면 어두운 부분만 한번 잡아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문은 조금 블루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히려 파란색에 가까운 이런 느낌의, 또 무슨 그 시트지 같이 막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부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짜서 물을 짜서 색깔을 빼내시면 돼요. 휴지에 닦으면서. 그리고 하늘색을 여기 마루 밑에가 하늘색입니다. 네, 이렇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늘색 칠한 김에 이쪽 옆쪽에 있는 지붕도 하늘색의 지붕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근히 지금 이렇게 막 약간의 채도가 떨어진 그린하고 레드 계열이 있는데 블루가 들어가니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요즘은 집 주소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네, 이것도 표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벗겨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콕 찍어서 그레이 톤으로 콕 찍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같은 흰색이라도 조금 한번 그레이 톤으로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제가 해칭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마르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어두운 색으로 쫙 한번 칠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제 처마 밑이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이쪽도 전봇대도 이제 말랐으니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또 마를 동안 우리 포인트가 될 만한 제가 좋아하는 전봇대에 옐로우와 검정색이 있는 옐로우를 만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칠해 주시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포인트가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담벼락 여기가 풀이 있는 곳이에요. 풀. 그린을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담벼락 밑에 있는 이제 잡초들이 자란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그런 느낌 있고. 자, 칠한 김에 여기를 한번 칠해 볼까요? 이쪽에 풀숲이 조금 진한 그린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칠해 주시고, 만들었을 때, 색을 만들었을 때 연관되어 있는 곳을 칠해 주시면 뭐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대나무는 이런 밝은 그린은 보다는 약간
어두운 그린에 가까워서 저는 그린색에 만들 때 사실은 블랙을 이렇게 사용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될 거예요, 충분히. 예. 자, 근데 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표시가 나면 그린을 조금 밝은 그린을 다시 한번 밝은 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밝은 부분을 두시고 어두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치를 해주시면 중간 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 톤이 생겨주면 그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덩어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을 조금 진한 그린을 아까 밝은 그린 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마를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곳을 칠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빠르게 또 칠하고 또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마를 동안 다른 곳을 또 칠해줍니다. 이쪽 벽면은 블루의 느낌이 나니까 블루로, 가벼운 블루로 잡아주고, 또 이쪽 벽면은 그레이가 있고, 자,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 지금 칠하고 있는 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면이라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채색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지금 흰색을 그대로 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판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도 통 뒤쪽도 어두우니까 이렇게 어두운 면을 잡아주시고, 그림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좀 더 입체감이 생기겠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오늘도 여행을 잠깐 우리 여자친구님하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춘천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눈이 내려가지고 3월 오늘이 21일인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서울 쪽, 춘천보다는 오히려 서울 쪽이 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눈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여자친구랑 눈 구경도 하고 좋긴 좋았는데, 이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림 소재도 촬영을 좀 해서 오고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오늘 담아온 풍경을 가지고 한번 또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하는 편이라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잘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제 차가 고생이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차가 2011년식인데 벌써 27만을 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탄 편이죠.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27만이 얼마나 정도 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관심들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탔다는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잡아주고, 자, 처마 밑을 다시 한번 어두운 톤으로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처마 밑을 과감하게 이렇게 채색을 하고, 여기도 자, 이 벽돌 부분도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어둡게 보이고, 전봇대와 사이도 어둡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를 한 번 더 이따가 칠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붕을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지붕은 지금 뭐 이대로도 좋지만 다시 한번 팔레트에 이제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좀 진한 부분과 뭐 경계되는 부분을 한 번씩 가볍게 덧칠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경계가 되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경계들을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오래된 기와의 느낌을 최대한 한번 살려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룩얼룩하게. 예. 그리고 매듭되는 부분에 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니까 잡아주고, 어두운 색 칠했을 때 이쪽 뒤쪽의 나무도 한번 어두운 면을 잡아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나무 쪽으로 가서 어두운 컬러를 이쪽에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깊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경계 부분도 그렇고, 이게 뭐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그림이 자기가 편하게 보이는 대로 채색해 주시면 되시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채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그림보다는 밝은 그림이 좋아 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굳이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밝은 그린으로 밝은 그린을 묻혀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은 그냥 아예 채색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남겨두고 싶은 대로 그냥 남겨두고, 이쪽은 약간 그레이 톤에 가까운 그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통도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 여기 이제 사실 이렇게 중앙선처럼 있는 부분이 또 파란색이에요. 특이하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구분시켜주고, 여기 나무 부분을 또 잡아주고. 자, 채색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이 아니군요. 네.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과감하게 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처마도 약간 오렌지색 계열의 브라운을 섞어서 여기서부터 밝은 브라운입니다. 오렌지색에 가까운 밝은 브라운입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특이하게 집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마르면 흰색 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나무랑 지붕 기와가 좀 구분이 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흰색 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흰색 펜 사실 좀 더 물감이 마르면 더 잘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는 표시가 잘 나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밝은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고, 얼룩덜룩한 느낌의 부분도 잡아주시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색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해칭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고, 가볍게 색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라인앤롯이라고 해서 가벼운 기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드로잉 수업 때 채색 부분을 할 때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채화 전공자가 아니라서 수채화 기법을 이렇게 어설프게 뭐 흉내내서 알려주면 또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이미 수채화를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펜 드로잉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얘기해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뭐 난 수채화 전공자가 아니니까 채색이다. 수채화가 아니라 채색을 한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좀 밝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조금 어둡게 칠을 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면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전체를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채색도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채색이 마무리가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꼭 마지막에 제 도장과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과 이제 날짜 사인을 해야죠. 이렇게 제 도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게 그림쟁이 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인주 같은 건데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크게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그림쟁이 진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완성한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3월 21일 영덕 쌈면 바닷가 마을의 오래된 동가 이렇게 했으면 모든 그림 작업이 끝이 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른 펜 드로잉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